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박 부장입니다. 금일 또한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뭐 1.27%나 상승을 해서 이 코스피가 2,447포인트인데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상방으로 해서 2,600포인트까지 밴드를 두고 뭐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무려 1.72%나 상승을 해서 뭐 851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최근에 좀 주목되는 것은 원달러인데요. 1139원, 1113원 90전 이렇게 끝났습니다. 뭐 전일 대비해서 좀 더 강세로 받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전반적으로 조 바이든 후보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시장에 좀 변화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 코스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도 이 바이든 당선 확정 소식에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이 강세 마감을 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이 당선 확정으로 인해서 추후에 그 재정 정책 및 이 통화 정책 확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이 신흥국 통화 상대적 강세 및 이머징 마켓 수혜 분석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좀 힘이 실리면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상당히 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개인들의 수급은 약화되고 있고, 이 약화된 수급의 공백을 이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다라는 것은 기존 영상을 통해서도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는 종목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순매수 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 종목들을 보면은 대형 IT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특히나 더 이 코스닥에서 이 바이든 당선인 친환경 육성 공약에 따라서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이 섹터가 특히나 더 강세를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뭐 좀 더 이제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블루웨이브가 즉 그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의 석을 차지하는 이 블루웨이브가 되면은 뭐 비철금속 이런 것도 좋게 예상을 합니다만은, 내년 1월 달에 이제 조지아에서 최종적인 또 결정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블루웨이브가 달성이 안 되면은 비철 금속이나 이런 쪽은 좀 약화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친환경 쪽은 좀 뭐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의해서 주목을 받은 거지 유럽발 친환경 정책이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오늘 금일 시장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뭐 내용, 증시 이슈가 있었는지, 그에 따라서 어떤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일의 증시 이슈는 뭐 당연히 뭐 조 바이든 승리죠. 예, 승리 선언이죠. 예,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 매직 넘버 270명을 넘겼기 때문에 당선 확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이 환경 규제 강화와 청정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이 이제 주요 공략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 2차 전지, 태양광, 해상 풍력 등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반도체와 5G는 이제 중립의 의견을 좀 제시했다.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이쪽에 포함된 종목들이 다 좋지 않은 건 아니죠. 실적이 개선된 종목들도 있는 거죠. 특히나 5G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현재 이 모 증권사에서 중립의 의견을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달러 약세입니다. 최근 이제 달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원달러, 이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인 대외 확산이 선언이 되면서 지금 올해 그 3월 19일 1280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6일에 1120원까지 좀 떨어졌고,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1113원까지 빠졌어요. 예,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이 금융권에서는 향후 원달러 환율이 11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특징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LCD 패널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2주간의 11월 들어서 2주간의 32인치에서 75인치 패널 가격은 각 사이즈별로 해서 1.5%에서 3.6% 일찍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LCD 가격 강세에 따라서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쇼핑 시즌을 앞두고 TV 제조사들이 공격적인 이 패널 구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을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은 금일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라든가 몇 개 종목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좀 있었고, 뭐 아무래도 이제 오전에 시장을 좀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 유지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왔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의해서 향후에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2조 달러 한화 개념으로 해서 뭐 2,400조 원, 무려 뭐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을 좀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 탄소 배출권, 2차 전지 배터리, 생산, 전기차 배터리, 소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죠. 특히나 더 제가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형주 위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CS 윈드, 하나솔루션 이와 같이 이 대표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주목이 되는 종목은 해운주 쪽이죠. 예, 그래서 뭐 수출 전선의 비상 배구하지 못해서 수출 해운 대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009년 10월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해운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대한해운이라든가 HMM, 페노션, KSS 해운인데 뭐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영상에서도 계속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SK케미칼. SK케미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뒷단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수급적인 요소예요. 그 MSCI 반기 편입 기대감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하는 것은 롯데케미칼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역시 실적주가 갑니다. 항상 좀 실적주 잘 이렇게 대응하셔도 좋은 성과 낼 수 있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더 주목했던 것은 이수화학입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가 전고체로 가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국제과제 선정 부각에 의해서 이수화학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성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특징주 중에서는 SK케미칼과 이수화 이런 종목도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가 오후에 또 이렇게 보니까
네, 오후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SK 디스커버리예요. SK 디스커버리. 왜 SK 디스커버리냐면은 이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순수 지주사고요. 미래 가치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SK 디스커버리가 보유한 자회사는 최근에 주가 흐름 대단히 좋아요. SK 가스와 SK 케미칼이죠. 그죠?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 지분을 33.5%를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연말로 갈수록 뭐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주목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SK 케미칼 제가 기존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때 가격보다 무진장 좀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오른 상태인데 자, 이 정도 시점에서 제가 SK케미칼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손이 가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실 만한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도 좋지만은 SK 케미칼이 지분을 갖고 있는 SK 디스커버리를 주목하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아까 봤을 때는 SK 케미칼의 주가는 요 위에 위치했지만은 SK 디스커버리의 주가는 약간 상승 여지가 좀 남아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심적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에 이 SK 케미칼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분을 30% 이상 들고 있는 SK 디스커버리 주목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연초 대비 상승률이 SK 디스커버리가 160%, SK 케미칼이 539%인데요. 예,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케미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SK 디스커버리도 관심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달라진 위상이 나와 있고 제가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MSCI 지수 편입에 따라서 수급적인 요소가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3분기 실적도 좋고 그리고 4분기 때도 긍정 예상을 한다는 거죠. SK가스 같은 경우에 플랫폼 사업이 이점을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부터 기존 LPG 사업의 고성 그린파워라든가 울산 GPS, 코리아 LNG 터미널 등 신규 사업이 추가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이익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SK 가스와 SK 케미칼이 지분을 들고 있는 SK 디스커버리도 주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 좀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뭐 강세장으로 끝났습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 완화,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증시가 좀 상승을 했고 11월에 외국인이 무려 2조 2천억 순매수하면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된 거죠. 유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서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블루웨이브가 잘 진행이 안 되면은 조 바이든 후보의 정책의 어떤 진행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추후에 내년 1월 달이 좀 고비일 것 같은데 추후에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공약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 시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을 별로 안 기울이는 섹터가 있어요. 예, 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 올해 대형 주택 5사 합산 분양
전년비 대비해서 49%가 이제 증가한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후년까지 이익 및 외형 성장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적 업황의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주목을 못 받는데 좀 못 올라 있는 종목들은 주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설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이런 종목들,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 눈이 좀 띄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뭐 실적 시즌을 좀 마무리하면서 긍정적인 내용들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컴투스 게임주죠.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 향상 신작 기대감 분석에 의해서 소폭 오름세가 끝났는데, 금일 웹젠이라든가 최근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GNC 에너지 이런 종목들 뭐 세계 유일의 바이오가스 전후 처리 기술 보유 부각,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부각되는 시점에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뭐 조금씩 성장한다면은 끈기 있는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금일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정과 이로 인한 외국인의 수급 형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친환경 육성 공약에 따른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테마들이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수출에 유리한 원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일 강세 종목이 제가 보았을 때는 당분간도 더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입니다. 이 화학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예상이 되는데, 역내 NCC 에틸렌 통합 변동 마진율이 80%를 넘었대요.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16년, 2017년 호황기 시기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전방산업 회복을 인해서 에틸렌 파생품 가동률이 회복하고 있어서 저유가가 유지가 되며 나프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부산물 가격도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도 주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전반적으로 제가 좀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다들 좀 관심권에 좀 넣어 두시고요. 좀 차트를 보시고 공략을 하셔도 다 좋은 종목들만 제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이제 제가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좀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링크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도 받아가시고 추가적인 스터디 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